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고려 충절 최균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최균이 그 외교관으로서 당시에 그 동북아시아를 장악하고 있던 대국 금나라와의 외교를 성공하게 된 얘기, 그리고 그 무신 정권의 반발에서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모든 민심이 그 반란군 편에 섰는 데서도 그 왕명을 수행하는 얘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균은 완산 3태 중에 한 사람이죠. 완산군수 박춘령에 의해서 발탁이 됐죠. 그래가지고 인종 때 문과에 급제했는데 대충 한 1145년이나 6년쯤 급제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그리고 사도공계 전조체 시의 시조지요. 조선 전기, 그러니까 족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최균을 당체의 시조다, 다시 말하면 문성공이나 문열공이 다 최균의 후손이다, 이런 설이 아주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성공계의 강희보나 걸륭보에도 최균이 왜 문성공의 조상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고증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윤경보나 제수부에도 최균이 왜 문열공의 조상이 아닌지 그걸 또 고증을 다 해놨어요. 그 얘기는 그때까지는 문열공이나 문성공이 최균의 후손이다, 이런 설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과거 급제 후에 내직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윤희가 최균을 신임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실권자가 사실은 해주최씨 최윤희였죠. 명종이 즉위하고 호보 원예랑이 되었고 예부 낭중으로 승진이 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금나라하고의 외교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하는 공을 세우게 되죠. 고려사 열전 최균전에 보면은 금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서 의종이 물러나고 명종이 즉위한 사건을 진상을 추궁하였다. 이때 중국은 이제 송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저기 지금 항주에라가 남송이 서 있었고, 금나라가 중국 북부 지역을 장악했어요. 금나라는 여진족이죠. 만주의 여진족. 만주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중국 북부 지역을 다 장악하고, 한족의 송나라는 쫓겨서 내려가서 양자강 이남으로 내려가서 지금 항주에다가 남송을 세워놓고 있는 이런 상태고, 아직 그 몽고에서 징기스칸은 아직 그 세력이 커지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때 동북아 패권국은 금나라죠. 물론 이제 송나라는 금나라하고 적국이었고, 아직도 거란족이 일부 있었고, 몽고가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막 일어나는 이런 상태였죠. 최균에게 명하여 접반소로 나가서 금나라 사신을 상대하게 하였다. 금나라 사신이 다각도로 힐문했으나 질문마다 최균은 막힘없이 해명하였다. 최균의 해명에 한치의 착오도 없으므로 금나라 사신이 최균의 민첩한 말솜씨에 담복하였다. 정중부의 난이 1170년에 있었어요. 고려시대 의종, 고려 의종 이분은 엔터테인먼트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시도 잘 짓고, 그래가지고 문신들만 모아가지고 한날 시 짓고 잔치를 벌려요.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데, 문신들은 우대를 하고 주변에 보초서는 무신들을 엄청나게 박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신 차별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문신들이 늙은 무신들을 깔보고 우롱을 하였고, 대장군 정중부에 쇠염을 태워버리고, 김부식의 아들 그 사람 또 뭐 대장군 뺨을 쳐버리고, 젊은 문신들이 막 이렇게 무신들을 박대를 하고 막 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이제
정중부를 중심으로 하고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종을 폐위하고 명종을 이제 등극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무신난이고, 이때부터 무신 정권이 100년을 이어가죠. 몽골에 항복할 때까지 100년 동안 무신 정권이 있어요. 근데 무신 정권이 그 몽고가 쳐들어서 30, 한 40년을 몽고하고 항쟁을 하는데, 그 강화도까지 들어가서 항쟁을 하잖아요. 그게 대단히 뭐 훌륭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왜냐? 몽골에 항복하는 순간에 무신 정권은 무너져.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버틴 거죠. 그러다가 막 진도로 도망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삼별초가 그 이제 마지막 끄트머리가 지금 오키나와로 갔다는 뭐 그런 설까지도 있어요. 근데 당시 그 대국인 금나라가 정중부의 난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나라 입장에서 볼 때도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 게 좀 탐탁치 않죠. 왜 왕을 죽이고 이렇게 바꿨느냐, 추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접반사로 최균이 나가서 아주 원만하게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최균이 이제 외교관으로서 위상을 굳혀요. 금나라하고 사이에 외교를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최균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 사람이 인물이 똑똑하니, 그러니까 그 외교에서도 이렇게 아주 그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고려사 열전 최균전 뿐만 아니고 고려사 세가 명종 3년 1173년 11월 달에도 보면은 내신앙중 최균을 금나라에 파견하여 신년을 할애하도록 하였다. 이때 금나라에 그 공을 세웠기 때문에 최균이 금나라 담당 그 외교는 아주 책임자가 된 거죠. 외교적 공헌을 보면 의종을 강제 선임시킨 문제, 그보다 무신 정권이 권력을 장악한 게 더 큰 문제예요. 금나라가 볼 때는 뭐 이종에서 명종으로 바뀐 거 그것도 문제지만은, 무신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은 자기들의 배후를 찌를 수가 있잖아요. 아직도 중문이 통일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더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런 거를 접반사 최균이 나가서 원만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무신 정권 입장에서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야 이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신 정권 100년 동안도 문신들을 계속 등용을 해요. 처음에 이제 무신란이 일어난 것은 문신들을 다 죽이려고 일으켰는데, 막상 정권을 잡고 보니까 문신이 없으면 안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문신들을 등용을 해요. 조위총이 서경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서경은 평양이죠. 이 조위총은 무신 정권에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 거죠. 조위총이 나는 1174년에서 1176년까지 이어졌는데, 무신 정권에 반발해서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서경을 비롯한 북부 지역을 장악을 했어요. 함경도, 평안도 이쪽 지역을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이 무신 정권을 반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은 전부 조위총을 따르는 거야. 아차 잘못하면 이게 나라가 왕씨에서 조씨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최균은 동북로 도지사로 임명이 되었다. 동북면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그 함경도 쪽이에요. 여기에 여러 성을 돌면서 조위총의 반란군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맡았다. 최균이 등주, 강원도 안변, 화주, 함남, 영흥 등 수십 개 성을 돌아서 보령역에 동도했다. 보령역은 함경남도 안변에 있는 역참이에요. 임금이 이 경박을 파견하여 최균에게 임시로 외부 시랑 배설을 제수하였다. 정사품 배설을 준 거예요. 특진을 시켰는 거죠.
또 병마 부사로 임명해 병마사를 도와서 서경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최균이 왕명을 듣더니 이경백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건대 이곳의 모든 성들은 이미 조위총과 연결되어 동조하고 있다. 지금 사실 이 성들이 다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부 조위총과 한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두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만약 반란군이 들이닥치면 누구 편에 붙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지엄한 명령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곧바로 화주에 있는 군영으로 들어갔다. 화주는 함경남도 영이에요. 그 군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최균의 결단은 이미 동북면에 있는 여러 성을 돌면서 선무 활동을 해왔어요. 하다 보니까 가서 이제 조유총한테 그 편에 서지 말으라고 설득을 하면 그쪽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안 되겠는 거야. 이미 저 사람들 마음은 다 조유총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민심이 그 개성에 있는 무신 정권보다는 조유총을 따르는 거죠.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돌면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반란군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반란군한테 한편이 될 거다. 그게 예상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민심을 따를 것이냐 왕명을 따를 것이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균은 왕명을 따르는 걸로 결론을 내요. 왜냐하면 최균은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유학자는 지금이야 뭐 민심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당시는 왕명이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이상 그 고려 충절 최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최균의 그 외교 활동과 그 조유총의 반란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최균은 이미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이쪽에 그 민심이 완전히 조정을 등지고 반란군 조유총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왕명을 따르기로 결론을 냈는데 최균이 예상한 대로 정부군의 그 낭장인 이거가 배반해가지고 적군이 반란군이 오니까 문을 열어줘 버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최균이 포로가 됐는데 거기서 끝까지 반란군들을 설득하고 꾸짖다가 결국은 순국을 하게 돼요. 그 순국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